다음 댓글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번에는 닉네임이 굉장히 귀여운 닉네임이신데 카드값조 체리. 네. 옛날에 뭐 카드 캡처 체리 뭐 이런 것도 네. 네, 이렇게 저희에게 웃음을 카드값,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드값조 체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를 매겨서 이렇게 주셨는데요. 첫 번째, 꿈이 리얼함. 꿈속에서 현재 상황 인지 가능. 잠들기 전 인지 가능. 배경, 사건, 등장인물 평소대로 볼 꼬집거나 숨을 참거나 등등등 신체 반응 동일. 깨고 나서야 꿈이구나 인지. 이런 꿈 꾸면 굉장히 찝찝하고 피곤함. 두 번째, 가끔씩 이틀에서 3일 연속된 악몽을 꿈. 세 번째, 짧은데 현실과 꿈 구분 불가능한 꿈을 짧은 시간 내에 연속해서 꿨다 깼다를 반복. 네 번째, 잠에 들다가 완전히 자기 직전 어딘가 붕 뜨는 느낌,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며 깨거나 그대로 가위에 눌림. 이러한 증상도 수면장애에 포함이 될까요?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 자주 저러니 매우 불쾌하고 자는 게 두렵습니다. 하루 12시간을 자도 항상 피곤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진짜 뭐 불쾌하고 힘드시겠어요. 저도 사실 이 중에 뭐 말씀하신 것 중에 한두 가지는 경험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감이 되는 것도 있는데, 뭐 일단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분 노네임님께서 이제 주셨던 그 사연 악몽에 대한 것처럼 네. 이분도 이제 꿈에 대한 게 이제 기본적으로 있으신 거잖아요. 네네. 잠깐 또 짚고 넘어간다면 악몽이라고 하는 게 뭐 정확히 악몽을 이제 꾸는 그 어떤 기작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네. 이제 사람들 자는 사람 딱 놓고서 이렇게 그 사람들의 어떤 상태를 그 관찰을 해봤을 때 이제 렘 수면이 이렇게 아주 짤막짤막하게 끊어진 토막난 렘 수면이라고 이제 얘기도 해요. 렘 수면이 토막난 상태로 여러 개가 이렇게 갑자기 겹쳐져서 자주 반복되는 그런 상태에 이제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몽을 꾸는 어떤 상태에 이제 한 가지 이제 예시가 될 수 있겠죠. 네. 사실 다시 말하면 이건 렘 수면이란 게 우리가 꿈을 꾸는 상태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요. 꿈을 자주 짧게 계속해서 이렇게 꾸다 보면은 그게 그 중에 어떠한 형태가 이제 악몽의 형태로 이렇게 발전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과 네. 또 둘째로 렘 수면이 토막났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렘 수면도 이렇게 뭐 한 10분에서 20분 이렇게 쭉 가져야 되는데 네. 그게 그 렘 수면조차도 방해할 어떠한 뭔가 마음 안에 뭔가 트러블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스트레스인 거고 그래서 악몽을 꾸는 것도 결국에는 어떤 심리적이건 뭔가 이제 스트레스가 작용을 해서 나의 그런 렘 수면 상태, 나의 수면 중의 상태를 방해를 하게 되고 그것이 이렇게 뭐 렘 수면을 토막나게 한다던가 이렇게 악몽을 꾸게 하는 이런 현상으로 만들어내는 거다. 네. 라고 일단은 똑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그 꿈속에서의 현재 상황이 인지 가능하다. 꿈이 매우 리얼하다는 거가 이제 첫 번째 물음이셨던 거죠. 네. 뭐 사실 그렇습니다. 이 꿈을 꾸는 도중에 내가 이게 꿈이다라고 인지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꿈이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인지 기능과 좀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뇌 속의 이런 정리 과정, 정리 반응이기 때문에 네. 인지 기능이 그냥 죽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꿈을 꾸는 도중에 내 현실 인지 감각이 이제 끼어 있다라고 보는 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꿈과 현실을 이렇게 분간을 못 하는 거죠. 꿈을 꾸는 중에는. 네. 근데 현실이 딱 오는 순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기상을 하는 순간, 아 이게 꿈이었구나. 이제 그제서야 이제 인지 기능이 작동을 하니까 이제 분간을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뭐 사실 그렇죠. 꿈속에서 막 시공간을 차월해서 막 넘나들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도 현실이라고 인지 못하는 거는 이제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인지 기능이 작동을 잘 이제 안 하고 있는 이유인 건데. 그래서 사실은 뭐 꿈이 리얼하다라고 하는 거는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안에서 뭐 숨을 참거나 뭐 볼 꼬집거나 그러니까 어떠한 그러니까 찝찝하고 나를 찝찝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이 이제 중요한 건데 그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악몽의 어떤 한 형태잖아요. 네. 이제 꿈의 질이 좋지 못한 거는 결국에는 마음의 상태, 심리적인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스트레스 관리가 결국에는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뭐 비슷한데 수면 마비 증상이랑 조금 더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원인은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심리적인 이제 스트레스, 문제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 수면 마비에 대해서 제가 올려놓은 영상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잠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깊이 들고 또 이렇게 네. 렘수면으로 또 이렇게 얕은 수면을 지나서 렘수면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깨임이 발생하는, 각성이 발생하는 거죠. 스트레스 네.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몸과 이런 의식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움직여서 같이 잠자고 같이 깨고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몸과 또 우리 의식, 다시 말해 이런 인지 기능, 네.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뇌 속의 영역이 조금 다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언밸런스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몸은 깼는데 뭐 의식이 잠자고 있다던가, 네. 의식은 깼는데 몸이 잠자고 있다던가, 네. 의식은 깼는데 몸이 잠자고 있는 경우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위 눌림, 수면 마비 증상이라고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 가위 눌림이 네. 주로 발생하게 되는 그 수면 중에 이제 단계가 있는데, 그게 또 얕은 잠 단계 또는 인면하는 뭐 과정이나 이렇게 꿈꾸는 중에 네. 주로 이렇게 아무래도 얕은 잠이니까 금방 또 잠에서 깨기 쉽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스트레스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의식이 확 각성이 되고 몸은 자는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가위 눌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이제 어떤 동일한 어떤 요소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무엇인지를 이제 정확히 한번 봐야 할 필요가 있겠고, 그 스트레스를 그러면은 어떻게 조금 관리를 할 수 있을까? 네. 생활 속에서부터 관리할 수 있는 거면 가장 좋겠고요. 네. 또는 그게 조금 이제 힘든 부분이다. 그럼 최소한도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잠자기 전에 뭐 1시간 전후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 마음을 이제 편안하게 만들고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 노력이 좀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제 좀 인식을 한번 개선해 볼 법한 부분은, 그러니까 잠자는 것 자체를 뭔가 현실을 잠시 잊고 현실에서 벗어나는 어떤 그런 걸로 생각을 했잖아요. 네. 힘든 일 있으면 무조건 잠자려고 하고. 그런데 사실은 잠자는 것도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특히나. 네. 워낙에 생활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냥 그 상태로 잠에 들면은 잠도 잠자는 것 같지가 않은 잠을 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깨어있는 순간과 잠자는 순간 그 사이에, 그 잠자기 직전이겠죠. 네. 그 때를 어떻게 좀 나의 마음이나 몸을 돌보는 그 시간을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네. 잠의 퀄리티도 달라지고, 네. 그럼 잠의 퀄리티가 좋으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또 생활의 또 퀄리티도 좀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 수면 전에 뭐 명상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필요성,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좀 현실적인 팁, 실질적인 팁은 사람마다 뭐 명상이 잘 맞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 좀 체조, 몸을 좀 꼭 이렇게 움직여주고 하는 그런 스트레스나 뭐 요가 동작 같은 게 잘 맞는 사람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그런 것보다는 뭔가 사색하는 게 잘 맞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꼭 뭐 어떤 한 가지 방법을 제가 또 추천을 드린다기보다는 네. 이제 명상이나 이제 이런 게 조금 힘드시다면 자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잠자기 전 뭐 1시간 전후로 해서 그 시간부터 좀 잔잔하고 이렇게 좀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그 음악 딱 들으면 자기한테 몸에 반응이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좀 편안하다라는 네. 그런 음악, 어떤 그런 소리를 틀어놓고 일기를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일기도 사실 일기도 명상의 한 또 이렇게 방법으로서 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수면 장애를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그 또 활용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네. 스스로 수면 일지, 그러니까 뭐 감정일기라고 표현을 해야 될 수도 있겠어요. 네. 잠자기 전에 나의 감정을 조금 한번 이렇게 봐주고, 네. 또는 그 하루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 네. 갈등 이런 것들을 그냥 적어 놓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을 할 수도 없고 해결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네. 그거는 시간이 지나서 해결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적어 놓고서 이제 잠잘 때만큼은 내가 이런 거를 이미 다 이렇게 내 머릿속에서 끄집어서 적어 놨으니까 네. 고민하더라도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고민하자. 그런 마음으로 그냥 홀가분하게 잠에 들 수 있으면은 훨씬 더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분명히 좋아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